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기를 반복하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기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시니어 부업은 단순히 용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지켜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활동비와 교통비까지 지원받으며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퇴직 후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걱정이 커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혼자 지내다 보면 우울감이나 건강 문제까지 쉽게 찾아옵니다. 나이 들면 그냥 쉬어야지 라는 말이 더 이상 맞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시면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나이를 먹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도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퇴직 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와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과의 연결은 점점 끊어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말할 상대조차 없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동안 바쁘게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져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누구를 만날 약속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루가 금방 지나갔는데 이제는 시계를 보면 겨우 오전 10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점점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자신이 아픈 건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도서관 안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주 3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근무하면서 도서 정리를 돕고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활동비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지만 그분에게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다시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책을 찾아달라고 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밤에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도서관에 가는 날이라는 생각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 경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이후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작은 부업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수입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활력, 새로운 만남, 건강관리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해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돈보다 삶의 활력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십니다.
막상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곳에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국의 구청과 시청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비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보통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교통비도 별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역 내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체력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단순 업무부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역할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서 정리, 환경 정비, 급식 보조, 교통 안내 등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김도연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회계사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이 힘들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정리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허전함이 컸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편하게 쉬시라고 했지만 그분에게는 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문서 정리 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주 2회 오전 시간에 근무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공무원도 아닌데 주민센터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는 간단한 컴퓨터 활용 능력과 문서, 작업 경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예전 회계사 경력을 설명하자 담당 공무원이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고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비는 한 달에 35만 원이었고 교통비도 따로 지급되었습니다. 업무는 주민센터에 접수된 각종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회계사 경험을 살려 꼼꼼하게 일하다 보니 담당 직원들도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서류 정리나 오래된 문서 분류 작업은 그분의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분을 많이 신뢰하게 되었고 중요한 문서 작업이 있을 때마다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아직도 가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 일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담당 직원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나갈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시니어 일자리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면 더 빠르게 길이 열립니다. 복지관에서는 이런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주고 신청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전문성도 없고 이 나이에 누가 써줄까 하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는 시니어 인력의 경험과 성실함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빠르고 능력이 있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책임감은 시니어만이 가진 강점입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시니어 인력 파견 기관입니다. 전국에 여러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곳에서는 시니어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왜 파견 기관이 좋을까요? 첫째, 경비, 시설 관리, 사무 지원 등 다양한 직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력과 경험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비와 활동비까지 지원해 주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일반 회사에 직접 취업하는 것보다 조건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경력을 살려 사회와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가 됩니다. 파견기관에서는 여러분의 과거 경력과 희망사항을 고려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줍니다. 70세 최상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셨습니다.
체력이 좋으셨고 책임감도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68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에 나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취미 생활을 권했지만 쉽게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용센터에서 시니어 일자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그분의 경력을 듣고 시니어 파견 기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경험이 있는 시니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본 결과 지역 도서관에 안전관리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업무는 도서관 개관 전 시설 점검, 방문객 안전관리, 폐관 후 최종 점검 등이었습니다.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한 달에 80만 원의 급여와 교통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과 도서관이 너무 다른 환경이라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책임진다는 본질은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한 어린이를 재빨리 붙잡아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도서관 관장이 크게 칭찬을 했고 학부모가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책을 지키는 일도 중요한 봉사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도서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이용객들도 친근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도서관에 출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무력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접속해서 시니어 채용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상담을 도와줍니다. 상담사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경력과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면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워크넷에 시니어 일자리를 검색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고용센터에서 상담 예약을 하고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나는 돈보다 보람을 더 느끼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죠. 그럴 때는 사회적 기업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왜 특별할까요? 이들은 단순한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용 사업,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카페나 식당 운영 등 의미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깊은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66세 윤정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제과제빵 일을 하셨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20년 넘게 일하시면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졌고 결국 63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지내면서 가끔 손주들을 위해 빵을 굽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매일 빵을 만드는 일이 그리웠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를 맡을 때의 그 행복감이 그리웠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지역 사회적 기업 카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는 장애인과 시니어가 함께 일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여기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페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카페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제과제빵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마침 카페에서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경험 있는 제과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오전 시간에 출근해서 빵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그분은 오랜만에 반죽을 만지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실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빵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즐거웠습니다. 오븐에서 각 구운 빵이 나올 때의 그 향기는 여전히 가슴 벅찼습니다.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따뜻한 빵 냄새가 위로가 된다고 말할 때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특히 어떤 손님은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빵 맛이 난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만든 빵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였지만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고 서로 돕고 배우면서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카페의 핵심 인력이 되었고 새로운 빵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역별 사회적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명과 사회적 기업, 시니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해 보시면 더 쉽게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고 지역 검색어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직접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은 나이나 학력보다 열정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많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부업을 오래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시작하는 것까지는 성공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꾸준히 준비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부업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 금세 지치거나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이력서나 면접 준비가 부족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건강관리가 부족해서 일을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체력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건강이 나빠져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74세 장석호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었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72세에 퇴직한 후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면접관들도 어르신이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시니어 컴퓨터 교육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컴퓨터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각오로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회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도 어색했고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도 느렸습니다. 젊은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번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도 복습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기본적인 문서 작성, 이메일 보내기, 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사무지원직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 물어보자 최근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컴퓨터 시험을 보였고 배운 대로 해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문화센터에서 사무보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업무는 문서 정리, 전화 응대, 간단한 공지사항 작성 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자세로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실수를 해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제는 다른 시니어 직원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분은 배우려는 자세가 결국 기회를 만든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부족한 역량을 채우세요.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운동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체력이 유지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얻어도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부터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한 가지 찾아서 신청해 보시고 매일 10분이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일자리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회와의 연결, 내 존재의 의미, 그리고 활력 있는 하루가 무엇보다 값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일자리와 기회들이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이 도전하는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검색, 한 번의 신청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렵고 걱정되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